하이하. 치리님들 환영합니다. 22세기를 달리는 치과 리포터 치리예요. 오늘은 원장님을 모시고 그동안 22세기 치리에서 이론으로만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2세기 서울치과병원의 박성원입니다. 네, 오늘은 실제 영상으로는 일반인들이 보면은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모델에서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사실은 이게 원래 임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은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수술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진짜 그 피도 나오고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좀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술하기 전에 먼저 장갑을 낍니다. 장갑 끼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수술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끼게 됩니다. 장갑을. 그 다음에 마취할 거 주사기를 씁니다. 마취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겠죠. 마취 주사가 제일 무서워요, 진짜. 네, 혹시 마취 아프죠? 마취 주사를 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마취액의 온도가 상온하고 유사해야 돼요.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찌를 때 주사기가 환자를 찌르는 게 아니고 주사기를 딱 갖다 대고 환자를 살짝 움직여서 환자가 주사기에 와서 찔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취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할 때는 크게 절개를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절개를 하지 않고 바로 무절개로 그냥 바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가 차이가 뭐냐면 뼈의 상태가 좋으면은 무절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마다 선호하는 방법. 원장님은 어떤 걸 선호하세요? 저는 양쪽 다 선호합니다. 환자가 많이 약하다든지 또는 빨리 수술을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무절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절개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절개를 할 때는 보통 앞에서 뒤로 합니다. 또는 뒤에서 앞에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앞에서 뒤로 하겠습니다. 저 칼을 이때가 넣고, 너무 겁나요, 원장님. 네, 칼을 넣고 여기서 분다면 소리가 날 정도로 잇몸을 지금 절개를 하시는 거죠? 네, 절개를 하는 건데 뼈가 잘린다는 느낌에 가깝게 절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피가 많이 나오나요? 피 거의 안 나요. 그 다음에 살짝 젖히고, 그 다음에 젖혀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젖혀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합니다. 드릴링은 보통 1200rpm에서 2000rpm 사이에서 하는데 그것도 의사마다 선호하는 드릴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안 젖혀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에서 떨어져서. 지금 물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물은 왜 나오는 거예요, 원장님? 뼈의 온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의 온도가 이 드릴링 하면서 뼈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43도씨 이상 올라가면 나쁘고 51도 이상 넘어가면 치명적이에요, 뼈에는. 그래서 온도를 안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게 이제 심을 부위를 이제 마킹 하시는 거죠? 네, 이게 일종의 마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킹을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드릴링 하시면 돼요. 이게 환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안 그래도 이번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원장님이 모형에다가 지금 또 처음으로 해보고 계시는데, 네. 환자에서 하는 거는 이 정도 힘들지는 않아요. 원장님 환자분한테 임플란트 수술하실 때 좀 많이 힘들거나 제일 좀 어려웠던 케이스가 있으셨어요?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조심해야죠. 근데 좀 뭔가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든지 돌발 상황 이런 거? 있죠. 제일 돌발 상황은 결국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출혈이 문제예요. 출혈. 제일 괴로운 거는 상악동 수술하다가 상악동 내에서 대규모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악동 앞쪽으로 큰 혈관이 하나 지나가거든요. 동맥이 하나 지나가는데 그게 딱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동맥을 건드리면 피가 콸콸콸 나오는 건가요?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이 정도 나오죠. 피가.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각인데요.
사실 이렇게 수술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 모형에다 보여드리는 게 솔직히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그 절개했을 때 나오는 피도 저는 정말 처음에 소리 질렀거든요. 막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치리리님들의 안구 정화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모형으로 네,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바깥쪽 젖혀줘 보세요. 네, 이렇게 딱 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뚫렸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드릴링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깊이를 재어보는 거예요. 옆에 살짝 젖혀주실래요? 이거는 단지 깊이 사이즈 드릴이 마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자리가 네, 깊게 딱 잘 뚫렸는지를 네. 깊이를 측정하는 기구인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모든 과정이 끝난 건가요? 네, 이게 임플란트 심기 전에 모든 과정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 드릴을 연결을 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간 적게 들어간 정도 상태로 보통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핸드렌치로 맞아 넣습니다. 마무리는 약간 수동으로 직접 네,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이렇게 딱 들어가죠. 네,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뼈 안에 임플란트가 살짝 들어가서 묻혀 있는 형태이네요. 네, 묻혀 있는 형태고요. 이런 경우에는 요 안쪽 이런 게 살짝 뼈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쉐이빙 드릴이 또 있어요. 아, 뼈를 바깥쪽에 이렇게 갈아내는 다듬는, 건가요? 네. 아. 네, 이게 본 쉐이빙 드릴인데 그런 본 쉐이빙 드릴로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뼈들을 좀 갈아냈어요. 이건 뭔가요, 원장님? 힐링 어버트먼트예요. 힐링 어버트먼트. 네, 그러니까 연조직 바깥쪽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 위로 튀어나오네요, 얘는. 네, 튀어나오는 거죠. 그 환자분들이 수술 끝나고 저 임플란트 빠졌어요. 네, 하고 대부분 오셔가지고 이게 빠진 가지고 거예요. 오신 게 이런 네, 네, 네. 거죠? 하나 더 주세요. 아,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처를 하면 되는 거죠. 꿰매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걸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 이게 고정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끼우고 ISQ 테스트를 합니다. 끼우고 아, 이 기계는 그러면 임플란트가 잘 심어졌는지 심어졌나 확인을 하는 기계인 네. 거죠? 네. 64, 60 이 정도 나오면요, 보통 묶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해 내지 않고요. 그건 약하다고 이 정도 나오면 약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뼈가 약하다는 뼈가 말씀이신가요? 약한 거예요. 아,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 나오면 연결하지 않고 묶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력이 약하면 묻어놓고 네. 만약 고정력이 좀 좋으면은 네, 그냥 오픈을 해놓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꿰매면은 지금 이 고무래 갖고 이게 접착이 잘 안 돼, 밀착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는 살은 잘 밀착이 됩니다. 고무랑 살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힐링 버튼을 해놓으면 나중에 2차 수술이 필요 없이 요것만 살이 다 요대로 이쁘게 아물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걸 그냥 제거하고 바로 인상 뜨는 이런 꼬다리를 꽂아서 바로 본을 뜨면은 네. 그다음에 바로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거예요. 크라운을 보철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철할 때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하죠. 원장님 수술해 보신 분 중에 좀 네. 연세가 가장 많은 환자분이랑 네. 가장 어렸던 환자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임플란트 수술이요. 네, 임플란트 수술. 임플란트 수술에 제일 많은 거는 94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제일 날이 어린 애는 12살, 13살. 12살이요? 네, 왜냐면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데 네. 그건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임플란트를 안 하고는 안 될 정도로 많이 박살이 나면은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네, 네. 상실이 된 건가요? 네. 어휴. 그러니까 원래 임플란트는 18세 최소 18세 이상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이 되면 하면 좋은 거죠? 네, 성인이 돼서 해야지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꿰매 놓은 거예요. 오, 깔끔하게 꿰매놓은 잘 거. 꿰매졌는데요, 원장님? 글쎄요. 아닌가요? 사실 일반인들이 보면은 이 정도면 잘 아주 모르죠. 깔끔하다 이런 네, 수준인데 잘 모르죠. 고수분들이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일까요? 네, 근데 모델은 원래 네. 아주 이쁘게 꿰매기는 어려워요. 구독, 좋아요, 알림. 그러면 원장님 임플란트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플란트는 현재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에 1번 선택이 됩니다.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이미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못해서 하는 것이지, 임플란트는 이미 최우세종, 그러니까 가장 모든 경우에 있어서 1번 초이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작용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면에서든 효과 면에서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든 심미적인 면에서든 모든 면에서 1번입니다. 그럼 임플란트가 무조건 최우선이다? 네, 모든 경우에 강추. 임플란트가 최우선입니다. 물론 그 이전 전제 조건이 있죠. 본인의 이가 1번이죠. 네. 본인의 이가 1번이고 어떻게든지 본인의 이를 살려서, 다만 몇 년만 쓸 수 있어도 이를 살려서 써야죠. 그게 1번이고, 근데 그 이를 상실했을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1번이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플란트를 고민하고 계시는 치리님들께 조언 한마디 따뜻하게 부탁드립니다. 수술이 무서워서 못한다. 그것도 한국에선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빠르냐? 대부분의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과정은 실제로 10분 이내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병원이. 아주 어려운 임플란트는 뭐 20분, 30분 걸릴 수도 있는데, 이미 임플란트가 수술이 무서워서 또는 과정이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도 없고요. 또 비용이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본다면 임플란트가 국내에서 대략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하나를 잃었을 때 다른 보철 비용보다 싸거든요. 이를 하나를 잃으면 옛날 고전적인 방식으로 하려면 앞에 거 하나 깎고 뒤에 거 하나 깎아가지고 3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비용이 그게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거든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하나 하는 비용은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국산 같은 경우에. 외산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만 원, 400만 원까지도 갑니다만, 현재 이미 국내에서는 국산이 대중화를 이루었고, 그 비용 자체가 다른 초이스보다 더 싸고, 비용이 싸고 과정이 쉽고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미 의문의 과정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치리님들 고민하지 마시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네, 치리님들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과정을 직접 보여드렸는데요. 궁금한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해피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해피하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멀찍이.